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레이온이 포함된 게 많을 거예요. 레이온은 천연 소재를 화학섬유 방식으로 만들어낸 재생섬유입니다. 한국에선 인견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다양한 레이온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온 하면 대부분 이 레이온이에요. 비스코스 공정을 거쳐 만든 레이온을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합니다. 189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특허를 받아 1905년 영국의 코톨즈라는 회사에서 상업화를 시작하였으며, 생산하는 과정은 너무 길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양한 나무 펄프를 녹여 화학섬유처럼 방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레이온의 두께도 화학섬유와 똑같이 데니어 단위를 사용해요. 제조 과정에서는 이황화탄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같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사용되고, 레이온이 나무 펄프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린워싱일 확률이 높아 쉽게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레이온은 개발 당시에도 인조 실크로 개발된 만큼 드레이프성과 광택이 아주 뛰어나고 저렴하기까지에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됐어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비스코스 레이온도 세부적으로 폴리노직 레이온, 에코베로, 고흡수성 레이온, 초미세 레이온, 교차단면 레이온 등등 용도에 맞게 다양한 종류로 설계됩니다. 간혹 비스코스랑 레이온, 인견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똑같은 비스코스 레이온이에요. 다음은 뱀부 레이온. 대나무의 펄프를 추출해 비스코스 공법으로 만든 레이온을 뱀부 레이온이라고 합니다. 비스코스 레이온과 특성 및 물성이 아주 비슷하고 대나무라는 친환경적 이미지로 마케팅되어 상업화가 시작된 그린워싱의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뱀부 소재는 대나무 자체를 쪼개서 사용하는 뱀부 린넨이나 대나무 펄프를 리오셀 공법으로 녹여 만드는 뱀부 리오셀이 있죠. 리오셀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달. 모달은 1950년대에 일본에서 모달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후 섬유 제조사 렌징에서 1964년부터 상업화를 시작하여 렌징 모달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현재는 모달이 국제표준 학명이 되었습니다. 모달은 너두밤나무의 펄프를 사용하며, 너두밤나무의 이름은 밤나무가 야 너도? 해서 너두밤나무입니다. 모달은 비스코스 레이온 생산 공정에서 HWM, 하이웨트 모듈러스라는 공정을 추가해 레이온의 단점인 물에 약한 내구성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속옷에 많이 사용됩니다. 비스코스 레이온과 비슷하게 친환경적이진 않으나 렌징사에선 자체적인 폐쇄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회수하거나 재사용하지만, 렌징을 제외한 인도, 중국, 러시아 등등에서도 만들어지며 사후관리 추적이 어려워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아직 중립기여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리오셀, 텐셀이라고도 불리고 라이오셀이라고도 불립니다. 네덜란드의 아크조 노벨이 최초로 NMMO 용매를 사용한 리오셀 공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현재는 렌징사에서 텐셀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오셀은 주로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된 셀룰로스를 녹여서 방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참나무, 너도밤나무, 대나무를 사용하지만 리오셀 공법을 사용하면 전부 리오셀로 표기됩니다. 리오셀 공법은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용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소재로 아직까지도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애매해서 남성 의류에선 만나보기가 어려운 소재예요. 가격이 비싸서 고급 의류에선 울이나 실크를 사용하니 보기 어렵고, 저렴한 의류에선 비싼 텐셀을 사용할 바엔 레이온을 사용하니 평소에 리오셀 소재를 마주치기가 애매하죠. 다음은 시셀입니다. 독일의 스마트 피버 에이지에서 개발되었으며 해초와 나무의 셀룰로스를 이용해 리오셀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셀 섬유에 함유된 산화 아연 성분이 민감한 피부 보호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상남자 호소인으로서 몸에 피부가 예민하지 않아 아직 구매해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제품 리뷰 컨텐츠에서 시셀을 다루게 된다면 이게 음이온 팔찌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니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레이온 모달 말고 리오셀 및 시셀을 입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세테이트 레이온입니다. 보통은 아세테이트라고 불러요. 프랑스의 화학자가 1865년에 처음 발견한 후 1920년도부터 상업화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섬유,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연금술로 연성한 원단에 가깝습니다. 아세테이트 레이온은 비스코스 레이온 공정, 리오셀 공정과 다르게 아세틸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져요. 주로 고순도 목재 펄프나 코튼 린터 낭면을 주 원료로 사용하며 셀룰로스를 아제트산으로 아세트화시킨 후 아세톤으로 용해합니다. 1차 아세테이트 셀룰로스를 트리아세테이트라고 하고 2차 아세테이트 셀룰로스를 디아세테이트, 우리가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 물질이 됩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재생섬유인데 화학섬유랑 매우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색법도 화학섬유처럼 분산염료로만 염색이 가능하고 광택도 화학섬유급으로 번덕거립니다. 그냥 천연 소재를 녹여 화학섬유를 연성해냈다고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광택이 심하지만 화학섬유처럼 소광 처리로 광을 죽일 수 있고 내구성이 낮아 보통 의류보단 인테리어 소품에 주로 사용되거나 연초에 필터로 많이 사용되며 현재는 점점 잊혀져가는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암모늄 레이온, 보통은 큐프라나 벤베르그라고 불러요. 큐프라는 1890년에 스위스의 화학자가 구리암모늄 용액으로 셀룰로스를 용해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과 일본의 JP 벤베르그가 구리암모늄 레이온을 벤베르그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했고, 코튼 린터, 낭면의 식물성 셀룰로스가 주 원료가 되며 비스코스, 리오셀, 아세틸과 다른 공법인 구리암모늄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일부 제조사는 폐쇄형 공정을 도입해 구리와 암모니아 용매를 100% 재사용하여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완벽하게 친환경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가격이 비싸 고급 브랜드에서 안감으로 주로 사용되었었어요. 현재는 수요가 떨어지고 내구성도 레이온보다 안 좋고 환경에 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도 많고 공급도 떨어져 아세테이트와 같이 점점 잊혀져가는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종류를 큰 카테고리로 레이온이라고 합니다. 재생섬유의 대명사가 됐어요. 레이온을 만들 때 유해물질이 사용된다고 해서 완성된 옷에 유해물질이 있는 건 아니니 안심하고 입으셔도 됩니다. 레이온은 부드러운 촉감과 드레이프성이 좋지만 낮은 내구성으로 인해 보통은 다른 소재들과 혼방하여 많이 사용되고 실크처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갖고 있어요. 레이온으로만 구성된 옷은 내구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워서 데일리로 입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레이온 소재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더 익숙한 소재일 거예요. 남성복에서 레이온만 사용되는 옷은 간혹 스카잔 정도가 있고 주로 여성복이나 자수사에 많이 사용되죠. 여태까지 소개한 레이온 종류별로 특장점이 확실하게 구별되진 않지만 가격, 내구성, 친환경성 정도를 구별해서 티어를 나누자면 1티어 리오셀 C셀, 1.5티어 모달, 2티어 큐프라 아세테이트, 3티어 비스커스 뱀부 정도가 될 테니 추후 레이온 원단을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시 사용했었을 땐 원단 미어짐이 심해서 남성복엔 적합하지 않아 주로 여성복에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평소 러프하거나 유려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온이 높게 혼방된 옷을 구매하시면 더욱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툭툭 떨어지며 찰랑거리는 레이온만의 고유 특성이 옷쟁이를 설레게 만듭니다. 오늘 레이온 내용을 토대로 더욱 자신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